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에센스, 앰플, 세럼, 로션, 영양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에 아이크림까지 좋다는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며 언젠가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매일 바르면서 이것이 최선의 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화장품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해 생긴 트러블이나 예민해진 피부를 또 다른 새로운 화장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쓰면 트러블이 사라진다는 광고에 우리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리를 끊고 피부 건강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화장품의 가짓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뒷면의 전성분표를 보신 적 있나요? 보통 하나의 제품에는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토너, 에센스, 세럼, 로션, 영양크림, 아이크림까지 바른다고 가정해봅시다. 겹치는 성분을 제외하더라도 당신의 피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과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보습 단계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피부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물질에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됩니다. 수십 가지 성분 중에서 실제로 수분 공급이나 피부 재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물질은 사실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품을 발랐을 때의 부드러운 느낌, 즉 발림성을 좋게 하고 기분 좋은 향을 내며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 관여하는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의 가짓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내 피부에 꼭 필요한 핵심 성분을 담은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가 건조하다면 여러 제품을 덧바르기보다 좋은 보습제 하나를 더 자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화장품은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성분표에 적힌 수십 가지 성분 중에는 모공을 막기 쉬운 이른바 코메도제닉 성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의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분감 있는 막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습 과정에서 피부 표면을 밀폐시켜 수분 증발을 막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겹의 유분막이 모공을 겹겹이 틀어막게 되고 이는 피지 배출을 방해하여 여드름이나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나듯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색소 침착 악화의 문제입니다. 혹시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잿빛이나 거무스름한 갈색으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과거 해나 염색약 부작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비단 염색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화장품 성분에 우리 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릴흑피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매우 심한 사례들만 나와서 설마 화장품 때문에 저렇게까지 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경미한 형태로 이 질환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것이 특정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미가 심해졌어요. 얼굴이 갑자기 칙칙해지고 탔어요라고만 생각하고 잘못된 치료를 반복하다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극미량의 특정 성분에 의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기미처럼 얼룩덜룩하게 보여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미 기미가 있는 분이 기능성 화장품, 예를 들어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부염이 생기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미가 더욱 짙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바르는 화장품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위해 무심코 해왔던 습관 중에는 이처럼 잘못된 상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세안한 뒤 차가운 물로 닫아주면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홍조를 유발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의 혈관을 고무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찬물에 닿으면 수축하고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이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고무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탄력을 잃고 늘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온도 변화에 자극받은 혈관은 결국 확장된 채로 돌아오지 않아 홍조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뜨거운 증기나 물의 자극은 장기적으로 피부의 보호막인 피부장벽에 손상을 입힙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안 온도는 미온수입니다. 얼굴에 댔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살짝 시원함이 감도는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부는 변화보다 일관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목욕탕 문화와 함께 때밀이라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때를 밀고 나면 피부가 반짝이고 매끈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 바로 각질층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 28일에서 30일을 주기로 가장 아래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묵은 세포, 약간의 먼지, 피지, 멜라닌 색소 등이 섞여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때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밀어내는 행위는 아직 탈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할 새로운 각질층까지 강제로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피부 장벽이라 불리며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부 장벽은 집의 지붕과 같습니다. 지붕이 튼튼해야 집안의 수분과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로 피부 장벽이라는 지붕에 금이 가고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침입하여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둘째, 평소에는 괜찮았던 화장품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셋째, 피부 속 수분이 계속 증발하여 아무리 보습을 해도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피지 분비가 매우 많아 모공이 각질로 막히기 쉬운 지성 피부의 경우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스크럽 방식보다는 바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질이 일어난다고 느끼는 경우는
제거해야 할 묵은 각질이 아니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갈라져 보이는 건강한 각질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며 피부 장벽을 더욱 손상시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피부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매년 1%씩 피부 속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대의 피부 고민 핵심은 단연 피지와 여드름입니다.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공 입구가 각질로 막히면서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대 피부 관리는 과도한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올바른 클렌징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도 물로만 세안하기보다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보습제는 유분기가 적은 오일프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엄마 화장품을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40에서 50대를 위한 유분 많은 보습제는 10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대는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하며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0대 때 없던 여드름이 20대에 생겼다면 화장품으로 인해 모공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대 관리의 핵심은 꼼꼼한 이중 세안입니다.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1차 세안을,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0대는 콜라겐 감소를 체감하기 시작하며 잔주름과 모공 늘어짐이 눈에 띄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보습과 단순화가 중요합니다. 세안 후 수분이 날아가기 전 3초 안에 화장실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여러 크림을 덧바르기보다 저분자와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함께 포함된 좋은 보습제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0대와 50대 이상이 되면 피부 탄력 저하와 함께 얼굴 근육과 뼈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는 홈케어와 더불어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꺼풀 처짐을 방지하고 또렷한 눈매를 유지하기 위해 손으로 눈썹을 고정한 채 이마를 쓰지 않고 눈동자를 위로 치켜드는 눈 부릅뜨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운동은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하여 나이가 들면서 흐릿해지는 눈매를 교정하고 이마 주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건강은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체내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켜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피부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보카도에 함유된 비타민 E와 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를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화장품의 가짓수가 아닌 나에게 맞는 좋은 성분을 선택하는 지혜. 뜨거운 물과 과도한 각질 제거 대신 미온수와 소중한 피부 장벽을 지키는 부드러움. 그리고 자외선은 피하고 충분한 보습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꾸준함입니다. 피부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60대, 70대라 할지라도 정성을 쏟는 만큼 피부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담고 있는 소중한 역사책과 같습니다. 그 책의 다음 장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피부가 언제나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에센스, 앰플, 세럼, 로션, 영양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의 아이크림까지 좋다는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며 언젠가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매일 바르면서 이것이 최선의 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화장품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해 생긴 트러블이나 예민해진 피부를 또 다른 새로운 화장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쓰면 트러블이 사라진다는 광고에 우리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리를 끊고 피부 건강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화장품의 가짓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뒷면에 전성분표를 보신 적 있나요? 보통 하나의 제품에는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토너, 에센스, 세럼, 로션, 영양크림, 아이크림까지 바른다고 가정해봅시다. 겹치는 성분을 제외하더라도 당신의 피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과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보습 단계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피부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물질에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됩니다. 수십 가지 성분 중에서 실제로 수분 공급이나 피부 재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물질은 사실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품을 발랐을 때의 부드러운 느낌, 즉 발림성을 좋게 하고 기분 좋은 향을 내며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 관여하는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의 가짓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내 피부에 꼭 필요한 핵심 성분을 담은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가 건조하다면 여러 제품을 덧바르기보다 좋은 보습제 하나를 더 자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화장품은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성분표에 적힌 수십 가지 성분 중에는 모공을 막기 쉬운 이른바 코메도제닉 성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의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분감 있는 막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습 과정에서 피부 표면을 밀폐시켜 수분 증발을 막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겹의 유분막이 모공을 겹겹이 틀어막게 되고 이는 피지 배출을 방해하여 여드름이나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나듯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색소 침착 악화의 문제입니다. 혹시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잿빛이나 거무스름한 갈색으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과거 해나 염색약 부작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비단 염색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화장품 성분에 우리 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릴흑피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매우 심한 사례들만 나와서 설마 화장품 때문에 저렇게까지 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경미한 형태로 이 질환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것이 특정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미가 심해졌어요. 얼굴이 갑자기 칙칙해지고 탔어요라고만 생각하고 잘못된 치료를 반복하다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극미량의 특정 성분에 의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기미처럼 얼룩덜룩하게 보여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미 기미가 있는 분이 기능성 화장품, 예를 들어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부염이 생기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미가 더욱 짙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바르는 화장품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위해 무심코 해왔던 습관 중에는 이처럼 잘못된 상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세안한 뒤 차가운 물로 닫아주면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홍조를 유발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의 혈관을 고무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찬물에 닿으면 수축하고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이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고무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탄력을 잃고 늘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온도 변화에 자극받은 혈관은 결국 확장된 채로 돌아오지 않아 홍조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뜨거운 증기나 물의 자극은 장기적으로 피부의 보호막인 피부장벽에 손상을 입힙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안 온도는 미온수입니다. 얼굴에 댔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살짝 시원함이 감도는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부는 변화보다 일관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목욕탕 문화와 함께 때밀이라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때를 밀고 나면 피부가 반짝이고 매끈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 바로 각질층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 28일에서 30일을 주기로 가장 아래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묵은 세포, 약간의 먼지, 피지, 멜라닌 색소 등이 섞여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때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밀어내는 행위는 아직 탈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할 새로운 각질층까지 강제로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피부 장벽이라 불리며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부 장벽은 집의 지붕과 같습니다. 지붕이 튼튼해야 집안의 수분과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로 피부 장벽이라는 지붕에 금이 가고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침입하여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둘째, 평소에는 괜찮았던 화장품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셋째, 피부 속 수분이 계속 증발하여 아무리 보습을 해도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피지 분비가 매우 많아 모공이 각질로 막히기 쉬운 지성 피부의 경우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스크럽 방식보다는 바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질이 일어난다고 느끼는 경우는 제거해야 할 묵은 각질이 아니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갈라져 보이는 건강한 각질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며 피부 장벽을 더욱 손상시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피부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매년 1%씩 피부 속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대의 피부 고민 핵심은 단연 피지와 여드름입니다.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공 입구가 각질로 막히면서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대 피부 관리는 과도한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올바른 클렌징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도 물로만 세안하기보다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보습제는 유분기가 적은 오일 프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엄마 화장품을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40에서 50대를 위한 유분 많은 보습제는 10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대는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하며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0대 때 없던 여드름이 20대에 생겼다면 화장품으로 인해 모공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대 관리의 핵심은 꼼꼼한 이중 세안입니다.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1차 세안을,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0대는 콜라겐 감소를 체감하기 시작하며 잔주름과 모공 늘어짐이 눈에 띄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보습과 단순화가 중요합니다. 세안 후 수분이 날아가기 전 3초 안에 화장실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여러 크림을 덧바르기보다 저분자와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함께 포함된 좋은 보습제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0대와 50대 이상이 되면 피부 탄력 저하와 함께 얼굴 근육과 뼈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는 홈케어와 더불어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꺼풀 처짐을 방지하고 또렷한 눈매를 유지하기 위해 손으로 눈썹을 고정한 채 이마를 쓰지 않고 눈동자를 위로 치켜드는 눈 부릅뜨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운동은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하여 나이가 들면서 흐릿해지는 눈매를 교정하고 이마 주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건강은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체내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켜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피부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보카도에 함유된 비타민 E와 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를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화장품의 가짓수가 아닌 나에게 맞는 좋은 성분을 선택하는 지혜. 뜨거운 물과 과도한 각질 제거 대신 미온수와 소중한 피부 장벽을 지키는 부드러움. 그리고 자외선은 피하고 충분한 보습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꾸준함입니다. 피부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60대, 70대라 할지라도 정성을 쏟는 만큼
피부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담고 있는 소중한 역사책과 같습니다. 그 책의 다음 장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피부가 언제나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에센스, 앰플, 세럼, 로션, 영양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의 아이크림까지 좋다는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며 언젠가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매일 바르면서 이것이 최선의 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화장품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해 생긴 트러블이나 예민해진 피부를 또 다른 새로운 화장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쓰면 트러블이 사라진다는 광고에 우리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리를 끊고 피부 건강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화장품의 가짓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뒷면의 전성분표를 보신 적 있나요? 보통 하나의 제품에는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토너, 에센스, 세럼, 로션, 영양크림, 아이크림까지 바른다고 가정해봅시다. 겹치는 성분을 제외하더라도 당신의 피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과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보습 단계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피부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물질에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됩니다. 수십 가지 성분 중에서 실제로 수분 공급이나 피부 재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물질은 사실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품을 발랐을 때의 부드러운 느낌, 즉 발림성을 좋게 하고 기분 좋은 향을 내며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 관여하는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의 가짓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내 피부에 꼭 필요한 핵심 성분을 담은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가 건조하다면 여러 제품을 덧바르기보다 좋은 보습제 하나를 더 자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화장품은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성분표에 적힌 수십 가지 성분 중에는 모공을 막기 쉬운 이른바 코메도제닉 성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의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분감 있는 막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습 과정에서 피부 표면을 밀폐시켜 수분 증발을 막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겹의 유분막이 모공을 겹겹이 틀어막게 되고 이는 피지 배출을 방해하여 여드름이나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나듯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색소 침착 악화의 문제입니다. 혹시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잿빛이나 거무스름한 갈색으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과거 해나 염색약 부작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비단 염색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화장품 성분에 우리 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릴흐피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매우 심한 사례들만 나와서 설마 화장품 때문에 저렇게까지 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경미한 형태로 이 질환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것이 특정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미가 심해졌어요. 얼굴이 갑자기 칙칙해지고 탔어요라고만 생각하고 잘못된 치료를 반복하다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극미량의 특정 성분에 의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기미처럼 얼룩덜룩하게 보여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미 기미가 있는 분이 기능성 화장품, 예를 들어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부염이 생기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미가 더욱 짙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바르는 화장품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위해 무심코 해왔던 습관 중에는 이처럼 잘못된 상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세안한 뒤 차가운 물로 닫아주면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홍조를 유발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의 혈관을 고무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찬물에 닿으면 수축하고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이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고무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탄력을 잃고 늘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온도 변화에 자극받은 혈관은 결국 확장된 채로 돌아오지 않아 홍조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뜨거운 증기나 물의 자극은 장기적으로 피부의 보호막인 피부장벽에 손상을 입힙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안 온도는 미온수입니다. 얼굴에 댔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살짝 시원함이 감도는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부는 변화보다 일관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목욕탕 문화와 함께 때밀이라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때를 밀고 나면 피부가 반짝이고 매끈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 바로 각질층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 28일에서 30일을 주기로 가장 아래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묵은 세포, 약간의 먼지, 피지, 멜라닌 색소 등이 섞여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때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밀어내는 행위는 아직 탈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할 새로운 각질층까지 강제로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피부 장벽이라 불리며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부 장벽은 집의 지붕과 같습니다. 지붕이 튼튼해야 집안의 수분과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로 피부 장벽이라는 지붕에 금이 가고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침입하여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둘째,
평소에는 괜찮았던 화장품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셋째, 피부 속 수분이 계속 증발하여 아무리 보습을 해도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피지 분비가 매우 많아 모공이 각질로 막히기 쉬운 지성 피부의 경우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스크럽 방식보다는 나 바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질이 일어난다고 느끼는 경우는 제거해야 할 묵은 각질이 아니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갈라져 보이는 건강한 각질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며 피부 장벽을 더욱 손상시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피부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매년 1%씩 피부 속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대의 피부 고민 핵심은 단연 피지와 여드름입니다.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공 입구가 각질로 막히면서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대 피부 관리는 과도한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올바른 클렌징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도 물로만 세안하기보다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보습제는 유분기가 적은 오일 프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엄마 화장품을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40에서 50대를 위한 유분 많은 보습제는 10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대는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하며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0대 때 없던 여드름이 20대에 생겼다면 화장품으로 인해 모공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대 관리의 핵심은 꼼꼼한 이중 세안입니다.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1차 세안을,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0대는 콜라겐 감소를 체감하기 시작하며 잔주름과 모공 늘어짐이 눈에 띄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보습과 단순화가 중요합니다. 세안 후 수분이 날아가기 전 3초 안에 화장실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여러 크림을 덧바르기보다 저분자와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함께 포함된 좋은 보습제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0대와 50대 이상이 되면 피부 탄력 저하와 함께 얼굴 근육과 뼈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는 홈케어와 더불어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꺼풀 처짐을 방지하고 또렷한 눈매를 유지하기 위해 손으로 눈썹을 고정한 채 이마를 쓰지 않고 눈동자를 위로 치켜드는 눈 부릅뜨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운동은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하여 나이가 들면서 흐릿해지는 눈매를 교정하고 이마 주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건강은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체내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켜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피부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보카도에 함유된 비타민 E와 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를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화장품의 가짓수가 아닌 나에게 맞는 좋은 성분을 선택하는 지혜. 뜨거운 물과 과도한 각질 제거 대신 미온수와 소중한 피부 장벽을 지키는 부드러움. 그리고 자외선은 피하고
충분한 보습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꾸준함입니다. 피부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60대, 70대라 할지라도 정성을 쏟는 만큼 피부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담고 있는 소중한 역사책과 같습니다. 그 책의 다음 장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피부가 언제나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에센스, 앰플, 세럼, 로션, 영양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의 아이크림까지 좋다는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며 언젠가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매일 바르면서 이것이 최선의 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화장품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해 생긴 트러블이나 예민해진 피부를 또 다른 새로운 화장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쓰면 트러블이 사라진다는 광고에 우리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리를 끊고 피부 건강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화장품의 가짓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뒷면에 전성분표를 보신 적 있나요? 보통 하나의 제품에는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토너, 에센스, 세럼, 로션, 영양크림, 아이크림까지 바른다고 가정해봅시다. 겹치는 성분을 제외하더라도 당신의 피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과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보습 단계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피부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물질에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됩니다. 수십 가지 성분 중에서 실제로 수분 공급이나 피부 재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물질은 사실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품을 발랐을 때의 부드러운 느낌, 즉 발림성을 좋게 하고 기분 좋은 향을 내며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 관여하는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의 가짓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내 피부에 꼭 필요한 핵심 성분을 담은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가 건조하다면 여러 제품을 덧바르기보다 좋은 보습제 하나를 더 자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화장품은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성분표에 적힌 수십 가지 성분 중에는 모공을 막기 쉬운 이른바 코메도제닉 성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의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분감 있는 막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습 과정에서 피부 표면을 밀폐시켜 수분 증발을 막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겹의 유분막이 모공을 겹겹이 틀어막게 되고 이는 피지 배출을 방해하여 여드름이나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나듯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색소 침착 악화의 문제입니다. 혹시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잿빛이나 거무스름한 갈색으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과거 해나 염색약 부작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비단 염색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화장품 성분에 우리 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릴흐피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매우 심한 사례들만 나와서 설마 화장품 때문에 저렇게까지 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경미한 형태로 이 질환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것이 특정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미가 심해졌어요. 얼굴이 갑자기 칙칙해지고 탔어요라고만 생각하고 잘못된 치료를 반복하다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극미량의 특정 성분에 의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기미처럼 얼룩덜룩하게 보여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미 기미가 있는 분이 기능성 화장품, 예를 들어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부염이 생기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미가 더욱 짙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바르는 화장품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위해 무심코 해왔던 습관 중에는 이처럼 잘못된 상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세안한 뒤 차가운 물로 닫아주면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홍조를 유발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의 혈관을 고무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찬물에 닿으면 수축하고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이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고무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탄력을 잃고 늘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온도 변화에 자극받은 혈관은 결국 확장된 채로 돌아오지 않아 홍조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뜨거운 증기나 물의 자극은 장기적으로 피부의 보호막인 피부장벽에 손상을 입힙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안 온도는 미온수입니다. 얼굴에 댔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살짝 시원함이 감도는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부는 변화보다 일관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목욕탕 문화와 함께 때밀이라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때를 밀고 나면 피부가 반짝이고 매끈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 바로 각질층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 28일에서 30일을 주기로 가장 아래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묵은 세포, 약간의 먼지, 피지, 멜라닌 색소 등이 섞여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때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밀어내는 행위는 아직 탈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할 새로운 각질층까지 강제로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피부 장벽이라 불리며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부 장벽은 집의 지붕과 같습니다. 지붕이 튼튼해야 집안의 수분과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로 피부 장벽이라는 지붕에 금이 가고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침입하여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둘째, 평소에는 괜찮았던 화장품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셋째, 피부 속 수분이 계속 증발하여 아무리 보습을 해도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피지 분비가 매우 많아 모공이 각질로 막히기 쉬운 지성 피부의 경우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스크럽 방식보다는 나 바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질이 일어난다고 느끼는 경우는 제거해야 할 묵은 각질이 아니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갈라져 보이는 건강한 각질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며 피부 장벽을 더욱 손상시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피부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매년 1%씩 피부 속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대의 피부 고민 핵심은 단연 피지와 여드름입니다.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공 입구가 각질로 막히면서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대 피부 관리는 과도한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올바른 클렌징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도 물로만 세안하기보다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보습제는 유분기가 적은 오일 프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엄마 화장품을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40에서 50대를 위한 유분 많은 보습제는 10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대는 본격적으로 화장을 시작하며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0대 때 없던 여드름이 20대에 생겼다면 화장품으로 인해 모공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대 관리의 핵심은 꼼꼼한 이중 세안입니다.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1차 세안을,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0대는 콜라겐 감소를 체감하기 시작하며 잔주름과 모공 늘어짐이 눈에 띄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보습과 단순화가 중요합니다. 세안 후 수분이 날아가기 전 3초 안에 화장실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여러 크림을 덧바르기보다 저분자와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함께 포함된 좋은 보습제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0대와 50대 이상이 되면 피부 탄력 저하와 함께 얼굴 근육과 뼈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는 홈케어와 더불어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꺼풀 처짐을 방지하고 또렷한 눈매를 유지하기 위해 손으로 눈썹을 고정한 채 이마를 쓰지 않고 눈동자를 위로 치켜드는 눈 부릅뜨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운동은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하여 나이가 들면서 흐릿해지는 눈매를 교정하고 이마 주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건강은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체내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켜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피부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보카도에 함유된 비타민 E와 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를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화장품의 가짓수가 아닌 나에게 맞는 좋은 성분을 선택하는 지혜. 뜨거운 물과 과도한 각질 제거 대신